거꾸로 교실 4회 24강입니다. 오늘은 불교 문화 속에 나타난 고려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5쪽입니다. 네,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고려시대의 불교가 정말로 엄청난 영향을 사람들에게 끼쳤다. 그 다음 나라 전체에 또 영향을 끼쳤다. 요 두 가지 사실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거를 큰 숲이라고 생각하고 장가지들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5쪽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 그 연등회와 팔관회가 나오죠. 예, 연등회와 팔관회는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어디 나왔냐면 그 태조왕건의 훈요 10조 이야기할 때 있었죠. 네, 10가지 잘 지켜라. 그 중에 연등회와 팔관회는 성대에 아주 거대하게 이렇게 행사를 치러라 라고 후손들에게 얘기했었어요. 자, 연등회 먼저 보겠습니다. 연등회는 봄에 열렸는데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 등불을 밝힌다. 그 다음에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왕건을 기리고 부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기를 기원하였다. 지금 이게 이렇게 연등회가 변한 게 그 석가탄신일이에요. 석가탄신일을 보면은 이렇게 그 등불을 이렇게 절 근처에 매달고 이제 밤에는 불을 켜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엔 팔관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관회는 이제 연등이랑 비슷한데요. 여기에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전통신앙의 성격을 추가로 더한 것이 팔관회가 연등이와 다른 점이에요. 예를 들면 전통신앙이라는 것은 뭐 산신령, 그 다음에 뭐 바다의 용신, 그 다음에 뭐 강신, 나무신 이런 전통신앙을 이렇게 합쳐서 그 다음에 국토를 지켜주는 여러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라의 평안을 비는 행사였다. 또 예를 들면 뭐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 근데 이 팔관에는 또 연등회와 다른 게 음악, 무용, 놀이 어떻게 보면 축제예요. 페스티벌. 네,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하나로 단결한 그런 축제라고 보면 되겠고, 또 여기에는 손님들이 빠질 수가 없죠. 네, 송해 상인, 그 다음에 여진족의 추장, 그 다음에 멀리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와서 선물을 바쳤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등회와 팔관에는 고려를 대표하는 축제이자 그 다음에 명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06쪽에 보면요. 이제 불교가 사람들에게 어떤 또 영향을 끼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에는 특이하게 이 커다란 불상과 탑이 많았대요. 여기 보면은 대표적인 불상이 그 관촉사의 석조 미르보살 입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크기가 잘 가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이따가 선생님이 정리한 자료 보면은 사람이 같이 찍혀진 사진이 있거든요. 네, 그거 보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네, 왜 이렇게 큰 불상과 탑을 세웠냐고 하면, 일단 그 후삼국을 통일했으니까 이 고려 건국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그 신라가 이제 망할만 했다. 이제 새로운 나라가 나올 만한 그런 시기다, 타이밍이다. 요런 걸 또 설득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런 큰 불상을 보여주면 우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고려 왕실의 믿음과 존경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이 지방 호족들도 이렇게 전국 곳곳에 절을 세우고 불상을 만들었대요. 이렇게 좀 약간 그 지방 호족들이 이렇게 보면 전국 곳곳에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불상을 짓다 보니까 내가 힘이 더 세 이렇게 해서 큰 불상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약간 그 지방 호족들의 경쟁심도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고려시대에는 이 과거시험을 광종 때부터 실시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과거시험 중에 이 승려를 다시 말하면 스님을 대상으로 한 과거시험, 승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왕자나 심지어 왕자나 귀족이 이렇게 승려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승려라는 것은 일반 평민이 아니라 귀족이었고 지배 계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절은요, 종교적인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이렇게 활발하게 했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절에서 물건을 사고 팔기도 했고, 그 다음 많은 상인들이 모였고, 그 다음에 이 절은
이런 많은 경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이렇게 땅도 받고 돈을 많이 모았겠죠. 그래서 돈으로 또 땅을 이렇게 사게 됐고 그래서 생긴 게 장생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비석 나오죠. 요게 뭐냐면 그 절의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딱딱 박아놓은 그런 비석이거든요. 그만큼 절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무소유 정신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스님들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비워내기, 예.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의 믿음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고려 시대에는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예, 물질이 중요시되는 그런 절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고려 말기에 가면 이 종교적, 특히 불교의 부패, 안 좋은 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또 배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과서 108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대해서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그 불교 관련해서 이 불상을 보고 그린 불화, 그 다음에 또 불교 공예품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왕실과 귀족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예쁜 뛰어난 그림이 많았다는 거죠. 대표적인 그림은 이 수월 관음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정리한 걸로 볼게요. 자, 연등의 팔관에 네, 기억나죠? 연등에는 봄에 열렸고 그 다음에 등불을 밝히는 거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만물이 소생하게 기원하였고 부처의 가르침이 있었다. 그래서 현재는 석가탄신일에 이 연등회가 열리고 있다. 팔관에는 토속신이 추가된 거다. 이 부처의 가르침에 토속신을 기원하는 것이고 연등회와 달리 음악, 무용, 놀이, 페스티벌이다. 그래서 송, 여진족, 아라비아 상인도 참석했고 다시 말하면 네, 국제적인 행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고려시대의 축제이자 명절이었고 태조왕건이 훈요 10조에서 이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대 열어라 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었죠. 불교가 준 영향 보겠습니다. 네, 커다란 불상과 탑을 만들게 되었고 이 이유는 뭐냐면 후삼국 통일한 이후에 고려의 정당성과 그 다음 백성들에게 이 고려에 대한 존경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였고 지방 호족들이 서로 자기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큰 불상을 짓자 이렇게 해서 불상이 커지게 됐고요. 여기 사람 크기 보이죠? 네, 엄청난 크기입니다. 이 불상이 여러분 실제로 보면 아마 거대해서 깜짝 놀랄 거예요. 선생님은 실제로 못 봤어요. 진짜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사진을 봐도. 그 다음에 과거 시험에 승과가 있었다. 이거는 승려, 스님들만 대상으로 한 그런 과거 시험이었고 승려에도 계급이 있었대요. 그래서 가장 높은 승려가 있었고 또 가장 낮은 승려가 또 있었고 그 중간에 승려도 있었고 계급에 따라 이름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더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려는 나라의 지배 계층이었다. 그래서 귀족 또는 왕손, 왕자 출신의 그 승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절이 경제활동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기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절이 많은 땅을 가지기도 해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절의 경계 영역을 표시하는 비석, 장생표도 있었다. 그 다음에 불교 공예품과 불화도 있었다. 왕실과 귀족의 지원을 받아 뛰어난 작품이 많았고 대표적인 작품에는 진관사 동종, 수월 관음도도 있었다. 네, 오늘 24강은 그냥 불교예요, 불교. 네, 그만큼 고려 시대를 지배했던 거는 불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고려 시대에는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와 도교도 중요했어요. 네, 그것까지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